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제TV 뉴스입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국가대표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경기까지 이제 130여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먼저 첫 소식 정두리 기자가 전합니다. 선수들의 땀과 노력으로 더욱 빛나게 될 2018 동계 패럴림픽을 130여일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국내외 훈련과 국제대회 참가 등으로 경기력 향상에 매진해왔던 선수단이 지난 26일 이천훈련원에서 진행된 발대식을 통해 대회 준비를 위한 각오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6개 종목 80개 이벤트가 진행되는 대회에 우리 선수단은 대회 사상 처음으로 전 종목 출전권을 획득해 39명 선수가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계 패럴림픽 첫 금메달을 포함한 4개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힘이 되는 건 선수들에게 정말 큰 응원과 박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다면 저희 패럴림픽이 아무래도 이번 자국 올림픽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국 대회에 이점을 살려 최고 성적을 기대하고 있는 대표팀은 우수 지도자 영입과 기술 도입을 바탕으로 멘탈 코치, 경기 분석, 장비 매니저, 아이스메이커 등 전문 인력과 기술력의 밀착 지원으로 탄탄한 경기력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선수들의 노력에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패럴림픽을 통해서 국민들께 뜨거운 감동을 보여주십시오. 저희도 정부도 하나된 열정, 뜨거운 감동을 선사하는 패럴림픽으로 만들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한편 이날 발대식 이후 국가대표 선수들은 17, 18 동계 시즌 훈련과 대회 참석으로 해외 일정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장애계가 복지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발표했지만 장애계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복지부는 장애인 활동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을 소폭 인상한 가운데 장애계는 예산 추가 인상과 탈시설 자립 지원에 관한 예산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살펴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예산은 6천여억 원으로 6만 9천 명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 지원 수가도 올해 9,240원에서 내년 1,760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계는 복지부 예산 편성안에 대해 그동안 수없이 요구해온 탈시설 관련 예산은 빠져있고 활동 지원 예산도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는 총 4대 분야 25개 세부 계획이 담긴 예산 요구안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한자협이 요구한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활동지원 제도 수급 대상을 10만 명으로 늘리고 활동지원 수가도 13,0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탈시설 지원 예산을 새로 편성하고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보를 위한 예산도 필요합니다. 이 요구를 통해서 대한민국 땅에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 이하의 삶, 시설에 갇혀야 되는 삶을 탈출하고 자립생활을 이룩할 수 있도록 아직 내년 예산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통과될 때까지 우리 끝까지 힘차게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한자협은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 예산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한자협 예산 요구안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 노년층이 증가하고 지하철 운영 적자가 늘면서 이 무임 승차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실버택배업에 종사하는 이계성 씨. 72살의 나이지만 스마트폰으로 고객의 위치를 찾고 지하철을 이용해 신속하게 물건을 배달합니다. 자녀들한테 용돈이라든지 생활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직은 뭐 내가 벌 수 있는 한도는 그래도 이제 해야 되겠다. 택배비는 평균 9,000원. 노인들은 지하철 요금이 무료인 점을 활용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지하철 무료 승차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불붙으며 실버 택배의 존속도 불안해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인 무임 승차 인원은 2억여 명으로 손실 비용만 약 2,800억 원에 달합니다. 고령화에 따라 지하철 적자도 커져 노인 기준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노인들이 너무 정정하시고 사회활동도 활발히 하시고 하니까 내 생각에는 노인 연령 자체를 좀 높여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복지 혜택이라든지. 반면 초고령층은 외부 활동이 많지 않은 만큼 활동 가능한 노년층의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100세 시대인데 어디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못하고 점점 그러면 우리 벌이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가다 놓은 것밖에 안 되니까 그거 해줘야죠. 정부는 무임승차 연령 인상 등을 검토하고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장애계가 서울시 측에 안정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다 명확한 세부 사업과 예산 확대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서울시가 일부 주장들에 대해서 긍정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장애계가 서울시에 요구한 내용은 내년도 서울시 중증장애인 예산 보장과 사회서비스 공단 추진,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중단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개인 예산제도 시범사업 진행 중단과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뒤 이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제대로 된 일자리 제공 등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전국을 순회하며 제19회 장애인 교통 안전 전국 순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교장협은 지난 17일 경기도 양주시를 출발해 18일에는 군산, 20일에는 진주와 통영으로 이동해 캠페인을 이어나갔습니다. 교장협은 전국 순례 기간 동안 교통장애인들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 전국을 순회하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또한 교장협은 지역협회와 공동으로 교통안전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각 지역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교통안전 홍보와 가독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해마다 관절 수술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평생 장애가 남거나 자칫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66살 윤덕순 씨는 3년 전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중 신경이 눌리면서 피가 통하지 않는 의료사고가 났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발목 힘을 잃어버린 뒤였습니다. 이 발에 힘이 없으니까 이쪽 다리로만 이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탱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집안일조차도 겨우 밥이나 어떻게 해먹으면. 윤 씨처럼 관절 수술을 하다 피해를 입어 구제 신청을 한 사람은 3년 동안 200명 가까이 됩니다. 대부분 평생 장애가 남거나 통증, 감염 같은 후유증을 겪었고 이 가운데 10명은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의료 분쟁은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실제 배상을 받은 건 10건 가운데 6건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부작용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무리하게 수술을 권하는 의료기관도 있습니다. 다른 병원 의사의 소견도 한 번 더 듣고 그 의사도 같은 소견의 얘기를 한다면 그때 이제 수술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게. 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을 꼼꼼하게 선택하고 수술을 받았다면 체중 조절 등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위치한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이 메디컬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재활치료와 관련한 다양한 의료기구가 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순천에서 진두리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순천만 국가정원 한방체험관은 각종 의료 서비스를 체험하려는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이곳에서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순천 메디칼 페스티벌이 개최돼
순천의 우수한 의료 관광산업 콘텐츠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과와 피부과, 영상의학과 등 각 분야별 전문 의료진의 각종 의료 상담을 비롯해 남성과 여성, 노인 등 관람객들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평상시에 투병이 아니면 사실 병원 가기 어려운데 이렇게 자주 나오는 병원에서 이런 걸 해볼 수 있어서 또 많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라는 거 또 확인하고 가니까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순천시 약사회와 물리치료사협회, 치기공사협회 등 10여 개의 보건의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참가자들은 큰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순천 메디컬 페스티벌에 하도 우연하게 지금 왔는데 전반적으로 체험거리도 굉장히 많고 보니까 뭐 건강검진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좀 어깨도 뻐근했었는데 물리치료도 받고 하니까 여러모로 좋은 것 같고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순천시는 미래지향적 의료관광 융복합 모델을 제시하고 앞으로도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순천, 건강한 도시 순천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히며 의료복지도시 순천의 앞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진두리입니다. 계속해서 순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순천에서 제24회 나간읍성 민속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최민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천시가 2020 세계문화유산 등재 나간읍성 세계인의 품으로라는 주제로 제24회 나간읍성 민속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푸른 가을 하늘을 가득 메운 우렁찬 농악 공연과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기는 어린이들의 모습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거슬러 온 듯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는 단순하게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이곳 나간 민속촌을 좀 더 세계화하고 전 국민의 사랑받는 전통의 장소를 만드는 한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한쪽 부스에는 허기를 달랠 수 있도록 읍면동별 전통 음식을 판매하며 흥겨운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전통 혼례 같은 볼거리와 농촌 체험장, 사물놀이, 농악단 행진, 동춘 서커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축제는 기성세대에게는 그리운 향수를, 청년세대에게는 선조들의 삶의 지혜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민아입니다. 전남 최대 다문화 축제죠. 바로 다문화 가족 어울림 한마음 체육대회인데요. 약 400여 명의 다문화 가족이 참가해 성황리에 열렸다고 합니다. 진두리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약 400여 명의 다문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21일 여수 다문화복지원이 주최하고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이 후원한 다문화 가족 어울림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소원했던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먼 나라에 와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활기차고 활동적인 모습으로 힘들었던 마음을 내려놓고 모두가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길이기를 바랍니다. 한화케미칼 사택운동장에서 개최된 행사는 명랑운동회와 가족 장기자랑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로 즐겁고 행복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앞으로도 한화케미칼은 다문화 가족과 함께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문화 가족의 가정 복지를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은 2010년부터 여수 다문화복지원과의 협약으로 이주 여성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며 삶의 에너지를 나눈다는 나눔의 경영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곳 타양 멀리에 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 한화케미칼에서 후원해 주시고 우리 다문화 복지원에서 우리 다문화 가족들을 위하여 이렇게 큰 행사를 치러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후에도 정말 우리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이런 행사를 좀 많이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 문화와 함께 다양한 국가에서 온 다문화 가족으로 다채로운 문화가 융화되면서 여수의 다양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진두리입니다. 전라남도 고흥 녹동항에서 제1회 고흥군수배 녹동항 전국 바다 낚시 대회가 열렸습니다.
녹동항에서 펼쳐지는 전경을 즐길 수 있었던 이번 대회는 소록도 방파제를 비롯해 3개소에서 진행됐으며 약 200여 명의 참가자가 출전했습니다. 박병종 고흥군수는 인사말에서 이번 추석에도 24만 관광객이 고흥을 방문했다며 2019년까지 고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대학생들처럼 이 동아리 활동을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만 대략 500개의 노인 동아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동아리에서 갈고 닦은 은빛기를 한 대에서 겨루는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화려하게 빼입은 무대 위 어르신. 밴드 반주에 맞춰 마이크를 잡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수준급 노래 실력을 뽐냅니다. 또 다른 참가자들은 색색의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구수하게 민요가락을 뽑아냅니다. 70세가 넘은 고령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 은빛기가 무대 위를 가득 채웁니다. 70이 넘었는데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어르신들 앞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민요하고 장구치고 이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리 동아리 전원이 다 좋습니다. 댄스 동아리, 노래, 밴드, 세대 통합 등 20개의 다양한 동아리들이 대결을 펼쳤습니다. 경기도가 동아리 활동을 통해 99세까지 팔팔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경기 노인 동아리 경연대회 9988 톡톡쇼입니다. 4대1의 경쟁을 뚫고 치열한 예선을 치러 최종 무대에 올랐습니다. 9988 톡톡쇼는 어르신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재능도 개발하고 또 그 재능을 또 기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래서 그 자생하는 그 노인 여가 문화를 조성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가 2회째인데 수상 동아리는 앞으로 경기도와 연계된 외부 공연과 재능 기부 등을 통해 활동하게 됩니다. 노인 특유의 멋을 품은 이들 동아리 문화 공연은 경기도 곳곳에 씨를 뿌리며 여러 행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주관하는 감동의 마라톤 선수단이 캐나다 토론토 마라톤 대회 참관 가운데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풀코스를 완주한 정운노 선수는 마라톤은 오직 함께 달린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리는 선수들에게 더 많은 박수와 응원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감회를 전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제가 다음 달까지 보건복지부와 함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공임신 중절 예방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정자, 난자 등에 관한 기초 생물지식 전달이 아닌 실제 성관계 상황을 고려한 피임 교육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광양과 여수, 순천 행정협의회가 내년 1월부터 광역교통망을 개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3개의 지자체는 내년 6월 이전까지 광역 무료 환승을 시행하기로 상호 합의했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장애인신문 브리핑입니다.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다시 짚어봅니다. 장애인신문 1213호에서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요구안 기사가 가장 먼저 실렸습니다.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정착금과 주거지원, 탈시설 전환센터 등이 필요한 상황. 이와 관련해 꾸준한 요구가 이어졌고 정부 역시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내놨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와 관련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 요구안을 촉구하는 등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광화문 광장 지하에서 5년 동안 농성을 이어온 장애계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으로 활동을 이어갑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과 장애 등급제, 장애인 수용 시설을 3대 적폐로 정한 이들은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알리고 정부가 한 약속을 올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등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공동행동은 매주 목요일 서명운동과 엽서쓰기 선전전을 진행해 매달 청와대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장애 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간 협의체가 구성돼 첫 회의를 진행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장애계와 학계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계자 총 12명으로 구성된 회의에서는 장애 등급을 대신하는 종합 판정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원 기준과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전달 체계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7 삼순 데플림픽에 출전했던 농아인 국가대표 선수단이 출국과 귀국 과정에서 5번의 환승, 54시간의 비행 일정을 소화해야 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3번의 환승과 15시간여의 시간이 늘어난 일정으로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이 항공권 구매 대행사에게 뒷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뒤늦은 항공권 구매로 선수들의 일비가 지급되지 못한 사실 또한 확인됐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성공한 화가 디나 델 산토가 이 학교의 미술 교사로 부임하고 서로의 분야만을 고집하는 잭과 디나는 첫날부터 사사건건 부딪힌다. 이들의 대결은 시와 그림을 넘어 문학과 미술로 확대되고 절대 서로 가까워지지 않을 것 같던 이들 사이에도 미묘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문단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천재 작가 잭과 까칠한 미술 교사 디나가 펼쳐 보이는 진실된 예술과 사랑을 그린 영화 러브 앤 아트. 상처를 품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잭과 디나가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예술에 투영시켜 색다른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는데요. 시를 쓰는 남자와 그림을 그리는 여자라는 신선한 만남으로 관객들에게 새로운 관전 포인트를 선사하며 오는 11월 9일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시대가 낳은 위대한 걸작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최초로 다룬 국민 드라마 모래시계가 창작 뮤지컬로 팬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혼란과 격변의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 안타깝게 얽혀버린 새 주인공의 우정과 사랑을 그리고 있는데요. 오는 12월 5일부터 2월 11일까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음악적 감성으로 풀어내고 싶다는 가수 존바디 단독 콘서트로 팬들을 찾아옵니다. 오는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공연되며 장애인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개최되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발대식이 열렸죠. 선수들이 흘린 땀과 눈물의 이 결실이 이제 곧 강원도 설원에서 펼쳐질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